자, 63번 문제는 자해 행동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심리평가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요겁니다. 행동이요. 자, 자해 행동, 행동을 보이는 이 아동에 대해서 심리평가를 한다. 부모 면접, 자기보호형 성격검사, 투사적 검사, 행동평가. 뭐가 중요할까요? 네, 행동평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행동평가를 계속 보고 왔습니다. 자, 구체적 행동뿐만 아니라 자, 정서, 그 다음에 사고, 그 다음에 어떤 생리적 반응까지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했습니다. 행동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니까 자해 행동, 행동의 포커스를 맞춰요 우선.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과 정서와 사고, 생리적 반응 모든 것들을 평가해보는 행동평가가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되겠죠. 63번의 답은 4번입니다. 6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4번 문제는 아동을 상담할 때, 아동의 동그라미요. 상담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자, 아동에게 치료 중 일어난 일은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모 등에게 반드시 비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동은 미성년자입니다. 성년과 다른 점이 있어요. 미성년자인데 치료 중에 일어난 일이 있으면 부모에게 알려야죠, 당연히. 부모가 아실 필요가 있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비밀로 유지해야만 된다. 이런 건 틀립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인 아동의 치료 중에서 미성년자인 아동에게 치료 중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면 부모가 알 권리가 있어요. 부모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야지 반드시 비밀로 유지해야만 한다. 그럼 틀린 질문이 됩니다. 성인과 다른 점이죠. 아동은 놀이가 중요합니다. 놀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놀이의 기능을 중요하게 다루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은 발달 과정이 있죠.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생활 조건을 환경이라 하면 돼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무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환경 변화를 시키기는 무력합니다. 힘이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동은 부모에게 의존적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가족의 역동을 이해해라. 상호작용이요. 자, 상호작용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걸 우리가 역동, 다이나믹스라고 하거든요. 이해하고 이것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가족에게 접근할 때는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동성을 이해하고 그러한 가족의 역동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잘못된 부분은 1번입니다. 1번, 64번 문제 답을 해결했고요. 6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65번 문제, 웰페어라고 읽습니다. 자, 웰페어라는 학자는 바로 상호 억제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웰페어의 상호 제지 이론이라고도 하죠. 상호 제지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상호 억제 원리와 밀접히 관련된 행동치료 기법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이런 웰페어 상호 제지 이론,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느 정도 배우셨잖아요, 심리학에서. 상호 제지 이론, 웰페어의 상호 제지 이론은 체계적 둔감법이다. 체계적 둔감법이 아주 좋은 사례가 된다. 체계적 둔감화와 동의어, 체계적 탈감화라고도 합니다. 체계적 탈감화. 이것은 어떠한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완과 바로 불안이죠. 그러니까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이완이라고 하는 억제 원리죠, 이게. 불안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이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